안녕하십니까. 제3장 회계순환과정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강의에서 결산수정훈계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이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회사가 이제 시산표를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수정전 시산표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정전 시산표란 뭐냐면은 모든 거래를 기록을 하되 발생 기준이 이제 완전하게 다 반영된 게 아닐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정 후 시산표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한 이제 발생 기준이 다 반영된 어떤 거래 기록이 들어간 이런 시산표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정 전 시산표를 수정 후 시산표로 만드는 작업이 바로 이제 결산 수정 분계라는 거를 가미를 하면 이제 수정 후 시산표로 바뀌는 거죠. 수정 후 시산표로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1장과 2장에서 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았죠? 요 수정 후 시산표를 분리를 하면은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포괄 손익계산서 뭐 이런 게 도출이 됐었습니다. 결산 수정 분계에서 또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이제 발생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 이연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3장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이 본소의 회계 처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 발생이나 이연이라는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이 발생과 이연에 대한 관련되는 분계들이 여러분들한테 소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장에서 우리가 하는 특히 결산수정 분계를 잘 이해를 하시면 이 책 전반에 걸쳐서 회계 처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난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이 이 3장의 핵심이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2장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더 한번 쉽게 접근을 해보자. 정리 차원에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곧 정산표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재무제표의 마감 절차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35쪽입니다. 정산표입니다. 이 정산표라는 건 뭐냐면 수정후 시산표에서 우리가 이제 수정후 시산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수정전 시산표로부터 이 수정후 시산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도출하는 과정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보다 수월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이 뭐 임의로 작성하는 양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반드시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거를 한번 실제 수작업으로 이 학생 여러분들이 작성을 한번 해본다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전 시산표로부터 마지막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일목요연하게 그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표의 양식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계정들이 쭉 들어가고요. 계정은 계정 혹은 뭐 계정 과목 뭐 어떤 용어로도 사용이 되니까 뭐 상관은 없겠고요. 이 수정전 시산표 차대변 숫자를 쭉 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서 했던 결산 수정 분계를 또 뭐 집어넣죠.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에 결산 수정 분계를 반영하면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올 거고요. 이 중에 수익과 비용 항목만을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포괄손익계산서, 나머지 자산부채의 자본의 내용을 옮겨놓으면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로는 쉽겠죠? 실제 한번 해봐야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되는데요. 한번 요 3장에서 했던 주식회사 한강의 사례를 가지고 전반적인 정산표 작성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37페이지를 보면은 정산표 1단계인데요. 여기 과목이 있고요. 현금 매출 채권서부터 수정전 시산표 차변 대변에서 이제 단위는 1000입니다. 그래서 111만 원. 지금 요 내용은 우리 교재 이번 그 3장 첫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교재로 보면은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에 걸쳐 이 시산표가 있겠습니다. 그 시산표는 이제 수정전 시산표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첫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만든 시산표에 따라서 보니 매출이 25만,
뭐 광고 선전비, 임차료, 급여, 보험료, 이자 비용 등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산한 당기순이익이 135만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106, 107페이지에 걸쳐 있는 시산표를 가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대로 옮겨 놓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그 131페이지로 가보면은 주식회사 한강에 대한 결상 수정 사항이 이제 주어지죠? 바로 요겁니다. 분계가 4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 동그라미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에 요 결산 수정 분계라는 거를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두 번째 칼럼,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그러고 나면은 요 수정전 시산표 금액에 결산 수정 분계를 반영하면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이 결산 수정 분계에 내용이 없으면은 그냥 상관없고요. 그 뭐 40만 5천, 예를 들어 미지급금 6만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임차료 같은 경우에 장부에 차변에 3만인데 결산 수정 분계에 3만이니까 3만, 3만, 6만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수정 전 시산표에 12,000인데 결산 수정 분계에서 대변으로 11,000이 돼버리니까 차변에 있던 숫자 12,000 대변으로 11,000을 죽여버렸으니까 1,000밖에 안 남죠. 뭐 이런 식으로 결산 수정 공개를 하다 보면 수정 전 시산표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계정이 나오기도 하겠죠. 미지급 비용, 성급 비용,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등이 나오는데 더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31쪽에 있었던 그 결산 수정 분계를 다시 반영을 해서 최종 요 수정 후 시산표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수정 후 시산표는 우리 교재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시산표입니다. 차변 대변이 121만 1,000원이죠. 자, 이제 남은 건 뭐겠습니까? 요 수정 후 시산표의 수익 비용 부분하고 자산부채 자본 부분을 각각 나누어서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까지 만들면 되는 거죠. 자, 4단계입니다. 이미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다 이제 끝이 났고요. 드디어 이제 4단계입니다. 매출,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 임차료, 비용 부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요것만 1위 집어넣으면 되겠죠? 쭉. 그래서 수익이 25만, 비용이 19만 5천. 차이가 나잖아요. 이 5만 5천이 바로 당기순이익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포괄손익계산서 칼럼을 맞춰 놓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자산 부분, 부채와 자본이 있고요. 미지급 비용이라는 거 새로 나왔죠. 성급 비용이라는 것도 새로 나왔고요. 감가상각 누계, 이것도 새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은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다 왔죠? 이때 요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에 이익연금으로 끼어들어야 차변과 대변이 합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처음부터 수정전 시산표가 만들어졌고요. 결산수정분계 반영해서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고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거의 다 된 거죠. 수익과 비용 항목만 떼서 여기, 나머지 항목을 여기. 근데 요 당기순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쪽에다가 끼워 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전체적인 재무제표 도출까지 우리가 다 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교재에서 정산표를 쭉 작성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수강생 여러분들은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거 뭐 별거 아니구만. 뭐 이렇게 가지고 나올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마치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눈으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알 것 같은데 실제 종이 위에다가 수학 문제를 놓고 풀어보라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 3장 그 뒤에 가면 이제 주관식 연수 문제들이 쭉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개의 정산표 작성 연습을 제가 만들어서 집어넣었습니다. 다 풀면 좋겠지만 하여튼 시간이 나는 대로 이 3장에 있는 그 주관식 연수 문제 정산표 작성도 꼼꼼하게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종이 위에다가 그려봐야 자기 것이 된다라는 걸 또 한번 강조드립니다. 과거에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에는 이런 정산표를 만들어서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 활용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굳이 이 수작업으로 정산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최초 거래를 이제 컴퓨터에 인풋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각 계정별 장부에 전기가 되고 그것이 모아져서 이제 수정전 시산표가 펑션키 하나만 누르면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정전 시산표는 완전한 게 아니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 발생 기준에 따라서 뭐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산 수정 분계 또 차변 대변 컴퓨터에서 인풋을 합니다. 추가로. 그러면은 수정 후 시산표가 이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역시 이 인풋한 내용도 추가로 장부에 전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막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펑션키 하나만 또 누르면 자동적으로 이 수정 후 시산표가 분리가 돼서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양식이 튀어나오게 되죠. 제가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양식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 T자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간략한 양식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실제 정부 이용자들한테 공표되는 재무제표 양식은 이거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그려집니다. 좀 더 이제 보기 좋게 양념을 더 치고 데코레이션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하여튼 그렇게까지 컴퓨터에서 모두 튀어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정산표를 작성할 일은 뭐 없다고 보면 되죠. 다만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혹은 계산기를 이용해서 이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을지라도 초등학교 때 종이에다가 연필을 가지고 가감승제 계산을 반드시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실제 한번 손으로 즉 수작업으로 해봐야 이게 컴퓨터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마무리가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데 이 3장 뒷부분에 있는 교재 뒷부분에 편집되어 있는 정산표 작성 문제를 꼼꼼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131쪽에는 장부의 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감. 우리가 바로 전번까지는 뭘 했느냐 하면 이제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어서 재무제표까지 이제 도출이 됐죠? 그러면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이제 20X1년도에 발생한 거래를 쭉 분계를 하고 전기를 하고 결산수정 공개를 하고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어서 재무제표가 나왔다 그러면은 모두 두 손 두 발 다 이제 깨끗하게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장부의 마감, 클로징이라고 하는데요. 까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장부의 마감이라는 건 뭐냐? 자, 장부 기록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산, 부채, 자본 계정들을 차기, 전기, 당기, 차기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2장에서 언급이 됐었죠. 다음 회계연도인 차기로 2월 넘긴다라는 겁니다. 트랜스퍼 이렇게 넘기는 작업이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자산 중에 현금이 이제 1년도 말에 1000이었어.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음 연도 기초 잔액이 또 되겠잖아요. 이게 2년도의 기초 잔액이. 요 1000부터 시작을 해서 또 입금 출금 뭐 기록을 계속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부채도 마찬가지고 자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정 연도 말, 그러니까 당해년도 말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들을 다음 연도로 이제 2월 시켜야 되는데요. 수익과 비용 계정은 2월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당해년도에 매출이 있습니다. 매출이 1000이래요. 그럼 이거를 매출을 다음 연도로 2월 시켜서 또 매출의 증가, 뭐 감소는 뭐 흔치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하다 보면은 계속 이 매출이라는 게 누적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수익과 비용은 특정 연도의 성과일 뿐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수정 후 시산표로부터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이런 거를 했잖아요. 즉,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일 때 여기에 수익 계정들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비용 계정들이 들어가는데 수익이 비용보다 많으면 여기에 차익이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당기순이익이었죠. 이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이익여금으로 싹 이렇게 들어왔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그겁니다. 장부의 마감 과정에서 자, 자산 넘어가고 부채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자본도 넘어가야 되는데 자본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당일 연도에 발생한 당기 순이익까지 포함시켜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수익과 비용 계정은 차기로 이월되지 않고요. 이를 집합시켜서 그 순액, 즉 당기 순이익 해당액을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대체시키면 이익여금 계정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자본 계정이니까 이 과정을 장부의 마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3장에서 보고 있는 주식회사 한강의 사례에 대해서 장부의 마감 절차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수익과 비용부터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수익 계정, 비용 계정. 자, 수익 계정. 한강은 매출밖에 없습니다. 이 수익 계정을 새로운 임시 계정을 하나 만드는데요.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을 하나 만듭니다. 이쪽으로 넘긴다라는 거예요. 매출은 대변에 있었죠? 이거를 차변으로 감소시키면서 자,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에다가 대체를 시킵니다. 한편 비용 계정은 전부 지금 비용 계정은 차변 쪽에 열거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를 전부 대변으로 빼버립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집합손익으로 대체를 하는데 요 두 분개를 하게 되면은 매출 계정은 0이 될 거 아닙니까? 원래 25만 원이 대변에 있었는데 차변으로 빠졌잖아요. 비용 계정, 광고 선전비, 임차료 등이 있었는데 전부 대변으로 빼버리니까 이것도 모두 0이 될 거 아닙니까? 대신에 이제 집합손익 계정에 대변에 25만 원, 차변에 19만 5천이 있게 되는데요. 요 금액의 순액이 5만 5천이죠? 뭐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주식회사 한강의 수정 후 시산표로부터 나온 당기순이익이 5만 5천 아닙니까? 자, 집합손익은 임시계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손익 5만 5천 원을 이익여금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집합손익 계정은 0이 될 거 아닙니까? 잔액이 이제. 좀 번거롭죠? 이렇게 하나의 분계로 통합하는 마감 분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즉, 대변에 있던 매출 등 수익을 전부 차변으로 해서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한편 차변에 있던 여러 가지 비용 계정들을 전부 대변으로 옮겨 적습니다. 그러면은 비용도 모두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좌우, 즉 차변, 대변이 불일치가 되는데 이때 대변에 5만 5천 원만큼 띄어넣기 숫자가 필요합니다. 이걸 이익잉여금, 요 분계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최종으로. 그러면은 매출, T계정에 원래 매출이 25만 원이 있었는데 차변으로 25만 원을 감소시키는 분계를 하니까 0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광고선전비, 임차료, 급여, 보험료,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도 모두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싹 없어지는 거죠. 이 수익과 비용 계정의 잔액은. 그리고 이제 순액인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으로 5만 5천 원이 더해지겠죠. 이익여금은 이제 자본의 한 항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익이 나는 케이스인데요. 손실 나는 회사도 적지 않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이 25만, 광고 선전비, 임차료, 급여, 보험료,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이런 경우에는 수익보다 비용이 지금 4만 5천 원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이익여금이 차변에 있게 되고요. 차변의 이익여금은 손실입니다. 마이너스. 원래 이익여금, 자본금과 같은 이제 자본은 잔액이 대변 계정 아닙니까? 자산 차변 계정, 부채 대변 계정, 자본도 대변인데 이게 차변으로 왔다는 이야기는 손실이 났다라는 걸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순손실이 발생할 때는 이런 분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144쪽에 보면은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방금 전까지는 수익과 비용, 즉 포괄 손익 계산서 계정의 마감이었는데 수익과 비용을 전부 0으로 만들어 버려서 이익여금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했던 거 아닙니까? 재무상태표 계정들, 자산, 부채, 그 다음에 이익여금을 제외한 자본 같은 경우는 별도의 회계 처리 없이 그냥 단기말 잔액을 차기로 이월시킵니다. 단 이익여금은 단기말 잔액이 당해년도 수익과 비용의 순액인
요 이익여금까지 반영된 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거를 그냥 다음 연도로 넘기는 작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거 수작업 환경 같으면은 뭐 문구점에서 장부를 사와서 1년도에서 이제 2년도로 넘어가니까 이제 2년도 새로운 장부를 사와가지고 전부 다 거기다가 뭐 이 X 2년도 뭐 현금 장부다, 차입금 장부다, 뭐 매출 장부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매출 장부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요. 현금 장부, 차입금 장부는 전년도로부터 넘어온 정기월 금액을 맨 처음, 차기월 금액을 맨 처음 이제 전기월 금액으로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별도의 회계 처리는 없고요. 자, 자산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로부터 이제 어떤 계정이든 간에 전년도로부터 넘어온 게 있겠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아닙니까? 여기가 감소고, 감소는 대변이고요. 그러면은 좌우는 같아야 되니까 이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연도에는 이 넘어간 금액이 여기 전기율이 되겠고요. 또 증가, 감소, 여기가 차기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연도로 또 넘어가고 이런 작업이 계속되는 거죠. 자산 계정은. 한편 부채나 자본 계정은 원래가 넘어오는 게 대변 계정이니까 이쪽으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차입금이 늘어난다든지 자본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이쪽에 이제 대변, 감소, 대차는 일치돼야 되니까 여기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나 자본 계정은 이게 다음 연도에 여기가 전기율이 되죠. 그리고 또 계속 그 다음 연도에 장부 기록을 하는 거죠. 더하기, 빼기. 그래서 이게 또 다음 연도의 전기열 금액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감 절차를 설명드렸던 내용을 그림 8을 통해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면요. 여러 가지 비용 계정은 일단 차변 쪽에, 수익 계정은 대변 쪽에 총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를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얘를 집합손익 계정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익을 집합손익, 여기 비용을 집합손익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수익이 1000이야. 비용이 800이고 그럼 여기 200만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당기순이익 해당되는 거. 요게 이제 집합손익 200에서 이익여금 200으로 여기 넘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이제 0이 되는 거니까 안녕 사라지는 거고요. 요 재무상태표에 당해년도 말 잔액, 부채 잔액, 자본금 잔액, 그 다음에 이익여금 잔액이 이제 다음 연도 기초잔액이 되는 거죠. 이게 다음 연도의 기초잔액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실무에서는 아까 제가 정산표 이야기할 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분계까지 다 끝이 나고 실은 이런 마감 절차에 대한 분계는 그냥 펑션키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이 다 이제 연도가 바뀌면서 전년도 마지막 숫자가 당해년도 처음 숫자로 넘어오는 뭐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우리가 수작업 환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플로우를 이해를 하면 컴퓨터상에서 자료 처리가 어떤 플로우를 가지고 처리가 되는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했던 내용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책으로는 146쪽인데, 자, 우리가 1장, 2장, 3장 전체 내용을 한번 이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거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떤 계정이 얼마만큼 늘고 줄었지? 라고 분석을 하고 금액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분계라고 했죠? 분계한 거를 각 계정별 장부에다가 옮겨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부 기록. 이게 전기였습니다. 각 계정별로 마련된 장부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 기록을 계속할 텐데 그 금액을 딱 집합시킨 것이 시산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산표는 발생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가 완벽하게 다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산에 가서 뭐 기중에는 할 필요는 없고요. 결산 시점에 가서 발생 기준 금액으로 전환시키는, 맞추는 이런 수정 분계를 또 하죠. 이거를 바로 이제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한 거 아닙니까? 수정 후 시산표를 가지고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이제 만들고요. 여기 전기한 장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장부, 우리 이제 마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 계정 전부 0으로 만들고요. 비용 계정도 전부 0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차이를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시키는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전부 다음 연도로 넘기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다음 연도의 장부 기록을 또
여기서처럼 이어나가면 되는 거죠.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았죠? 이미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추정전 시산표에 반영할 결산수정분계를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은연중에 1장과 2장에서 이미 시산표를 만들어 놓으면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다 배웠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여튼 장부의 마감, 수익과 비용은 떨궈 놓고 그 순액만 이익여금에 엎어서 다음 연도로 가져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